효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부터 PUBS 뉴스 진행을 맡은 채널 PNU 기자 이혜원입니다. 효원인을 위한 알차고 유익한 소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제56대 총학생회 PNU가 출범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저희 채널 PNU가 총학 공약을 중간 점검해봤더니 공약 19건 중 이행이 완료된 건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송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제56대 총학생회 PNU가 응원단을 신설하면 응원단 연습실로 쓰겠다고 비워둔 문창회관 4층 세미나실입니다. 본래 세미나실은 학내 구성원에게 대여가 가능했지만 응원단 연습실로 사용하겠다는 총학의 공약 계획으로 인해 대여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응원당 창단이 본래 계획보다 7개월째 지연되면서 수개월째 대여 공간으로도 연습실로도 쓰이지 못하고 창고로 방치된 겁니다. 제56대 총학생회 PNU가 제시한 5가지 분야별 공약을 중간 점검한 결과 19건 중 3건만 이행되었고 16건이 이행 중이거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학의 임기가 약 5달 남은 현재 이행 완료된 공약은 대동제의 힐링 콘서트 학생 의견 적극 반영, 총장 선거 적극 대응, 대학생 연합회 활동 적극 활성화입니다. 그마저도 학생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인기 아이돌 그룹이 대동제 무대에 올랐다는 점, 총학생회장이 전국 국공립 대학생 연합회 총의장에 선출됐다는 점 등 일회성 행사를 통해 이행되는 항목에 불과했습니다. 총장 선거의 경우 임용 규정에 대해 교수회와 합의를 거쳤고 12월 교수총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밝히게 되며 이행된 것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지 않은 나머지 16건의 공약 중 설문조사에만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총학에 따르면 공인 자격증 일반 선택 과목 확대 공약은 지난 3월 총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93.9%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8월 28일 채널 PNU 취재 결과 해당 사업 유관부서인 학사과는 아직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 측은 지난 학기 중에는 내부 연구에 집중하고 있었다며 돌아오는 겨울 도약 학기의 개설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5대 총학생회 시행 당시 경찰과의 협업으로 호평을 받았던 효원 방범대 공약은 소리소문 없이 폐지됐습니다. 이 밖에도 2025 교육과정 학생 위주 개편, 순환 통학버스 이용 환경 개선, 기숙사 및 학생 식당 개선과 위원회에서 개진한 의견 공유 공약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은 지연된 공약과 사업은 이번 학기 중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학은 추석에 귀향버스를 운행하고 지자체 연계전공 공모전을 시행하여 학생들의 복지에 더 힘쓸 예정입니다. 평점 평균 환상 규정 개정, 예비군 학습 선택권 부여, 24시간 개방 도서관 확대 등은 추가 논의 후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PUBS 뉴스 송채은입니다. 네, 이 소식 취재한 송채은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채은 기자, 우리 대학 총학생회가 제시한 공약 19건 중 단 3건만 이행됐다고 보도하셨는데 이행 중인 16건의 공약 가운데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공약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모든 공약을 살펴볼 수는 없어서 가장 심각한 사항으로 지목되는 3건의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미이행 공약 중 특히 부산대학교 공식 응원단 장단, 효원 방범대, 공인 자격증 일반 선택 과목 확대 공약이 별다른 논의 없이 지연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부산대학교 공식 응원단 창단부터 살펴볼까요? 공식 응원단은 본래 지난 2월에 창단을 앞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총학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사업을 착수한 후 2월 중으로 응원단원을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건데요.
지난 8월 22일에서야 응원단 단장 모집에 나섰습니다. 총학은 이 같은 공약 이행 지연에 대해 예산 확보 및 대학 본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면서 대동제 이후인 7월부터 사업을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앞서 보도했듯이 세미나실이 대여되지 못한 채 창고로 방치됐고, 지난해 3월에 만들어져 중앙동아리 승격을 준비 중인 응원단 소모임은 활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군요. 그럼 2학기에는 공식 응원단의 활동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응원단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총학은 9월 중 공식 응원단을 창단할 예정으로 창단 이후에는 롯데자이언츠, 부산 아이파크, KCC 등 부산 연고지 스포츠팀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총학부터 추진해오던 효원 방범대가 폐지된 건 어떻게 된 건가요? 효원 방범대는 지난해 총학이 부산 금정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을 지키고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총학은 효원 방범대에 참여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돼 지난 3월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을 조용히 폐지했다는 점, 효원 방범대가 사라지고 한 학기 내내 캠퍼스 내 치안 관련 공약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총학은 치안과 무관한 농촌 봉사활동으로 공약을 대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학이 공약 이행에 대한 안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학생들의 기대가 높았던 공인자격증 일반 선택 과목 확대 개설 공약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네, 지난 학기에 있었던 대의원 총회 당시 총학은 공인자격증 과목 개설에 대해 1학기 내 과목 개설 논의를 마치고 2학기 중에 시범 운행을 한 뒤 다음 학기 정식 강좌로 개설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겨울 도약 학기로 당겼고요. 유관부서와의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학기 동안 총학 공약 운영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공약을 모두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채은 기자였습니다. 지난 6월 우리 대학 학생이 부산 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내 공사 작업에 투입된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보행자 안전에 취약한 우리 대학 캠퍼스의 실태를 짚어보고 해결책은 없을지 저희 채널 PNU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17일 우리 대학 1학년생이 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내 공사 작업에 투입된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지난해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 한 명이 달리던 순환버스에 부딪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국내 주요 17개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59건으로 2년 새에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주로 산을 끼고 지어진 경우가 많은 탓에 경사로가 높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실제로 금정산을 끼고 있는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의 경우 캠퍼스 내 도로 고도 차이가 76m에 달했습니다. 부산대 재학생의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뽑은 학내 가장 위험한 장소는 이곳 새벽벌 도서관 앞입니다. 정류장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경사도에 위치한 커브길 등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부산시에 위치한 21곳 대학 중에 10여 곳이 산지에 위치해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도로에는 커브길도 심하고 경사도도 심하고 심지어 신호등도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구간을 건널 때면 차가 갑자기 오지는 않는지. 여기에 캠퍼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도보보다 택시와 전동 킥보드 등을 자주 이용하고 팬데믹 이후 배달 오토바이 통행까지 급증한 것도 사고 위험성을 높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최진호 교수는 PM이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사고율이 높아진다며 전동 킥보드 이용 증가가 사고 위험성을 키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잇따른 사망사고로 캠퍼스가 안전사각지대에 내몰렸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8월 17일부터 캠퍼스 내 안전기준이 강화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우선 대학 캠퍼스 도로를 도로 외 구역에서 아파트 단지와 같은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도로의 설치와 관리 주체를 총장으로 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가 일반 도로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이 캠퍼스 내 도로에 대해서는 횡단보도나 중앙선 침범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뒤늦게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학이 학교별 특성에 맞는 개선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우리 대학 황준욱 교수는 학내 규칙이 임시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캠퍼스 교통 부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명확한 비전이나 이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스터 플랜이 부족하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부산대학교의 경우 교통용역업체에 의뢰 교통안정성 평가를 받아 자체 안전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PUBS 뉴스 이혜원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반발 여파가 새학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칙까지 개정하며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의대 교수 10명 중 8명은 학칙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떠난 상급 종합병원들은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어 간호대생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30일 우리대학 의과대학 행정실은 의대생 700여 명이 지난 7월 휴학기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학기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낸 학생들이 모두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대학 의과대학은 교육부의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여 학생 복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학기 성적 처리를 학년 말로 연장하고 1학기와 2학기를 병행 운영하게 됩니다. 대학 본부 관계자는 1학기 성적 처리가 학년 말로 연기되므로 현재 유급 대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 의대 교수들은 이러한 학칙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학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학기 연장 및 3학기제 수용 불가능, 교육과정의 질적 저하 유도, 학생 제적에 관한 학칙 미개정 등이 그 이유입니다. 오세옥 의대 교수 협의 회장은 한 학기를 연장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경우 교육과정상 의대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추가 수업과 임상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며 물리적 여건과 환자 문제가 걸려 있어 추가 수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의대생들의 학사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졸속 대책이라 사실상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간호대생들의 채용에 대한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교수의 이딴 사직으로 재정난에 놓인 상급 종합병원들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 간호대학에 따르면 졸업을 앞둔 간호대생 중 상급 종합병원에 채용된 학생은 없으며 채용되더라도 발령대기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대학 정인숙 학장은 이번 일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발령자의 경우 대기 기간이 2년에 육박하고 있어 대기 장기화에 따른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매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우리 대학을 포함해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의과대학 30개를 대상으로 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겠다고 나서며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평원 평가 일정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 다음해 2월 평가 결과를 받을 예정입니다. PUBS 뉴스 이현수입니다.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의 대표적인 학생 식당으로는 근정회관, 셋벌회관, 학생회관과 함께 문창회관이 있습니다. 그중 문창회관 식당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에도 입점할 식당을 찾지 못해 약 6개월간 비워져 있었는데요.
이번 학기 개강을 앞두고 3개 업체가 들어섰습니다. 어떤 식당 업체가 운영을 시작했는지 서영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불 꺼진 문창회관 식당의 음식점 간판이 들어섰습니다. 입점 업체를 찾지 못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도 공간을 비워둔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식당은 중식당인 칸웨이, 떡볶이와 김밥 등 분식을 주 메뉴로 하는 김피라 등 2개의 프랜차이즈와 국밥을 판매하는 지역 식당 정가담입니다. 업체 선정을 진행한 학생과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와 부산시 선정 맛집 등 일정 기준에 맞는 업체를 대상으로 학생 식당 입점을 홍보한 끝에 입점이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칸웨이는 8월 29일부터 가오픈했으며 김피라는 9월 2일부터, 정가담은 추석 이후에 학생들에게 메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창식당 정상화 소식에 학생들은 기대를 표했습니다. 인근 학생식당 3곳은 학생들이 몰려 점심시간마다 겪는 긴 대기줄 문제에 불편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학내에 전문점 식당가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교직원이나 일반 식당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 오픈을 하면서 좀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문창식당의 메뉴 가격대는 다른 학생식당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칸웨이의 짜장면 등 식사류는 5,900원에서 7,900원, 정가담의 국밥류는 6,900원에서 7,900원, 김피라의 분식류는 3,500원에서 8,000원으로 학식 중 가장 비싼 특정식이 5,500원을 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과 측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식당의 취지에 맞게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의 의사를 전달했다며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PUBS 뉴스 서영채입니다. OTT 플랫폼은 젊은 층이 즐겨 이용하는 것은 물론 의존도가 높은 매체인데요. 최근 OTT 구독료가 인상됨에 따라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독료가 저렴한 나라를 찾아 IP 주소를 바꾸는 이른바 디지털 이민 등 해법 찾기에 나선 청년들의 움직임을 채널 PNU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1년 새 높아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구독료 탓에 스트리밍의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져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용하고 있던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아졌다? 좀 비싼 체감이 들긴 합니다. 세계 최대 OTT 기업 A사는 지난해 12월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폐지하며 구독료 전반을 약 4,000원 인상했고 국내 대표 OTT 기업인 B사도 월 7,9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OTT 가운데 2개를 구독하더라도 월 2만 원, 5개를 구독하면 월 4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연간으로 치면 20만 원에서 50만 원대에 달합니다. 요금 인상을 떠안은 소비자들은 통신사 할인 혜택을 이용하거나 한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 할인 요금제 또한 인상되고 계정 공유도 단속 대상이 되면서 청년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뭐 그런 것들을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막아버리면 구독률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독료가 낮은 국가의 IP 주소로 변경해 구독료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이른바 디지털 이민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안입니다. 이들은 디지털 이민과 같은 편법적인 대안을 찾게 된 원인은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OTT 회사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A사 스탠다드 구독료보다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등은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C사 프리미엄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저렴하지만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보다 높고 가족요금제도 적용되지 않는 걸로 파악됩니다. 다른 나라처럼 가격이 합리적이기만 하다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구독료를 지불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6,000원대도 있고 9,000원대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만 15,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좀 비싼 것 같아서 가격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같은 OTT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가격 인상을 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시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필수 요건이 돼버린 어떤 이 OTT에 대해서 정부도 좀 적극적이고 세밀한 어떤 규정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2천만이 넘는 OTT 사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OTT가 필수제로 여겨지는 요즘 상대적으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20대 청년들은 일방적으로 올린 비싼 가격 탓에 콘텐츠를 즐길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PBS 뉴스 신지영입니다. 지난 8월 16일 우리 대학 11.6 기념관에서 고 고현철 교수 구주기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사단법인 고현철 교수 기념사업회가 처음 주최해 거행된 이번 추도식에는 사업회 구성원과 우리 대학 구성원 11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날 우리 대학 최재원 총장은 고인은 대학인의 정신을 일깨워준 동료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참다운 스승이었다며 고인의 숭고한 정신은 모든 대학인의 정신적 기반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대학생에게 식품 묶음을 무료로 지원하는 콩새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협은 매 학기 초마다 참가자 모집 신청을 받아 2주에 한 번씩 총 4번의 식사 꾸러미를 배송합니다. 대학생협 측은 부산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지난 학기엔 참여율이 저조했다며 식비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콩새알 프로젝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우리 대학 새벽벌 도서관 1층 새벽마루에서 건축가 유현준의 공간이 만든 공간 강연이 개최됐습니다. 유현준 건축가는 방송 출연 및 자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간과 건축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도서관에 있다며 학생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는 공간으로서 도서관 자체가 갖는 의미가 유지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효원인 여러분 감사합니다.